피해자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 호소했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거부했습니다. 이로써 검찰 수사는 사라졌습니다.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죠.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위배, 행정부 고유관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보안수사 문제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갑론을박하면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사필 규정이다.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즉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 것에 대해서 해당 사건 피해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어제 한동훈 의원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 금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장윤기 같은 살인자의 편, 범죄자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전 국민의 삶을 근저당 잡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국민들이 거부할 겁니다. 국무회의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이 떨리는 게 이 자리가 떨리는 게 아니라 제가 좀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요. 남일처럼 얘기를 하셔서 조금 화가 지금 많이 나 있고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지옥이거든요. 꼭 국가가 해야 될 건 지금 살펴야 될 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속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무슨 단어가 떠올랐냐면 회피형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지지한다 아니면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헌법에는 위반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인이 책임을 막중하게 지기는 싫다라는 공무원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해자인 김진주 씨는 대통령에 대해서 회피형 공무원이다, 불쾌하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피해자께서 다 하셨네요. 회피형 공무원이다. 저는 저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일단은 법원의 판결문인 줄 알았어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심각한 상황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렵다면 심각한 상황 이전 단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은 문제는 있다. 그렇지만 그게 심각하진 않다. 이런 이야기인데 대통령이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민생 법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 피해가 엄청나게 개인에게 삶을 바뀔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피해가 갈 수 있는 법안들인데 그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므로 그냥 둔다? 저는 이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봐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본인이 그런 이야기도 했죠. 뭐 경찰 문제 있는 것도 안다. 알면서 왜 그대로 놔둡니까? 왜 본인의 의견이 또 그런 말도 해요.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의견이 다르면 대통령의 의견을 이야기했어야 되죠. 본인의 의견을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법률 전문가라면 의견을 이야기해서 법률을 통해서 법안을 만들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견을 뭔지 이야기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회피형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는 뭐 좌파 진보 성향의 민변 변호사들조차도 압도적인 다수가 반대한 법안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약간 진보 성향의 뭐 제 친구들 변호사들 만나도 이 법안 다 문제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경찰 간부하고도 제가 통화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수사가 안 간답니다. 왜? 힘드니까. 너무 많아서. 네. 그런데 그런 모든 검찰 애들 이렇게 다 수사과로 넘어온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반대하는 법안을 왜? 무엇 때문에? 결국은 당심 때문입니다. 그것도 강성 당심 때문에. 왜 이렇게 서둘러야 됩니까?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에. 그것밖에 이야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당혹스럽고요. 자,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보완에 가겠다. 자, 문제가 생겨서 보완에 갈 때까지 그 사이에 피해본 사람들 어떻게 담는 겁니까? 그 사이에 피해본 사람들이 삶이 끊어질 정도의 피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요. 모든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꾸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근대 형사법 체계는 피해자가 국가가 사적 복수를 막고 국가라는 조직이 사적 복수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피해자를 대신해서요.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국가에 맡기는 겁니다. 굳이 본인이 변호사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 상황이 된다면 본인이 변호사를 사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여기 두 분의 변호사님 계시는데 앞으로 일감이 많이 늘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국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 전 안타까워요. 대통령이 뻔히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경찰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 수정을 하지 않고 통과시키느냐. 결국 당신이다. 민심보다는 당신을 먼저 봤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피해자의 절규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 그러니까 뭐 돌려차기 피해자 분하고 그 광주의 살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형소법 개정할 때 좀 더 많은 보완 장치들이 들어간 것도 그런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부권은 상권 분립이라든지 또는 이원적인 요소가 있다라든지 행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 말씀을 좀 하신 거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이제 우려의 말씀도 하셨고 또 그런 우려되는 지점들이 거의 사회적 범죄라든지 이런 피해자 보호라든지 또는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형소법 개정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런 보완한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감안을 하셨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당에서도 우리 피해자의 인권이라든지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에서도 대국민 설명회도 했었고 또 당에서도 피해자 보호에 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TF까지 지금 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일 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소법 개정은 이 하드웨어만 만들어진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을 수밖에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건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당대회와 연계시키는 것은 좀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대통령의 그 말씀처럼 좀 더 피해자 보호라든지 인권 이런 거와 관련돼서 많은 또 법령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 규칙도 해서 담아야 될 실무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촘촘하게 잘 챙겨서 최대한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제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를 검사가 조사하는 장면 일부가 공개됐는데 가해자의 입에서 놀라운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상당히 내적이 증거가 열려 있다는 것도 조사님 통해서 저희가 알았고 본인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입장을 대변해서 수사기관의 경찰관이 본인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을 해줄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 의아하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다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고 먼저 계속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사실관계를 확인한 거지. 본인이 청가지 기소를 열지 않았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 진술하시는데요? 이제 끌고 가다가 시셔츠가 위로 올라갈 수 있었겠네라고 형사가 얘기했는데라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잘못된 수사 방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로 본인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두 명의 검사들이 마치 형사에게 죄가 없다라는 확증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를 정의롭게 꾸짖는 장면이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이 두 검사의 질타에서 정치 검사의 모습은 볼 수 없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거 어떤 장면입니까? 글쎄요, 살인이나 상해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목적, 의도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성범죄에 관련된 목적이나 의도가 있으면 죄명 자체가 달라지고 형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일단 그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언제 봤냐면은 장윤기 케이스에서 봤었어요. 장윤기 케이스에서는 그 경찰이 왜 그랬나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경찰의 간부였으니까. 근데 저는 저 김진주 씨 사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경찰이 저렇게 감싸고 있지? 왜 저렇게 단순한 상해로 몰고 가려고 했지? 그러니까 오히려 저 피의자가 이제는 피고인 돼서 이제 수용 생활에 있는 저 사람이 가해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 생각이 아니고 오히려 형사님이 수사관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검찰 수사에 있어서 검찰 조사 과정에 있어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관님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이런 이야기가 저게 녹화가 됐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진주 씨는요. 심각한 범죄 피해자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안 수사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보안 수사권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범죄 피해자의 당사자가 돼 봐야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도 받아보고 조사도 받아보고 검찰에서 조사도 받아보고 그래야 그 퀄리티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김진주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약에 보안 수사가 없었다라고 하면 검찰에 의한 보안 수사가 없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자기는 그냥 단순 폭행의 피해자였을 뿐이 되는 거고 그 범죄자는 단순 폭행의 가해자였을 뿐이니까 대충 한 1, 2년 정도 살다가 지금쯤 거리를 활기치고 다닐 거란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 가해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복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단순 상해의 그 피해자가 됐을 뿐인 그 김진주는요. 지금도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에서 김보미 그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김보미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보안 수사권을 브레이크라고 그랬어요. 브레이크가 자동차 저도 몰고 다니는데 브레이크 뭐 오일 뭐 그런 거 세고 그러면은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브레이크를 고쳐서 쓰면 되는데 김보미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민주당은 브레이크 자체를 뜯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레이크가 뜯겨버린 자동차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자동차는 폭주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차에 탄 사람이나 아니면 주변의 행인들이나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사건도 많이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는지 저는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옛말에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꼭 틀렸으면 좋겠다. 저의 이와 같은 슬픈 예감은 좀 틀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까지 생깁니다. 검사의 가해자 수사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상당히 내적이 증거가 열려있다는 것도 검사님 통해서 제일 알았고 본인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입장을 대변해서 수사기관의 경찰관이 본인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을 해줄 수 있었다는 게 전 너무 의아하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고 검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다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고 먼저 계속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사실관계를 확인한 거지. 본인이 청바지 지퍼를 열지 않았다라고 확정적으로 그걸 말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 진술하시는데요? 이제 끌고 가다가 티셔츠가 위로 올라갈 수 있었겠네라고 형사가 얘기했는데라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잘못된 수사 방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로 본인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수영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을 때 과연 그거를 이렇게 뭐 제대로 잡아주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었느냐. 근데 그거를 이제 검사들이 하고 있었고 이번에 검사의 뭐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보안 수사권이 그나마 조금 이거를 그래도 조금 정상적으로 뭔가 해놓는 장치가 아니냐. 이러한 이제 국민들이 좀 생각이 있었던 것인데요. 어쨌든 뭐 우리 김현정 의원님도 잘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문제점들이 이번에 그 형사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왔고 그리고 민주당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안전 장치들을 해놨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7대 범죄에 관련해 가지고는 정권 송치를 하면서 검사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놨고 또 보안 수사 그 수사권은 없지만
보안수사 요구권, 뭐 사실관계 확인권 이런 것 등등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나 뭐 암장 이런 것들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잡아낼 수 있는 뭐 장치들이 있었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이제 뭐 기존에 있던 제도도 다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바뀔 제도도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뭐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또 대통령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신속하게 고치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한번 좀 뭐 일단은 출발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주 씨의 얘기를 들어봐야 할 텐데 김진주 씨가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피해자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걸까요? 들어보시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듯이 정치 검사가 많다, 검사들은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추궁을 하고 이 가해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고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검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제목이 바뀔 수 있었거든요, 살인미수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정치 검사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옳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날 분들은 정치 검사가 아니다. 라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검사님들은 이런 검사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정말 운이 좋은 피해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로서 이제 검사들은 직접 수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걱정이다 진짜. 걱정이다 진짜. 한국 입장이 있으니까 제가 대놓고 뭐 할 수 없고 빛의 속도로 개정했다는 게 정치법이 절차법이죠. 정말 이 절차를 정당성 훼손되지 않게 없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조문 하나 바꾼데 되는 건 무슨 뭐 완전 이렇게 바꿨는데 수기 몇 번 하고서 너무 걱정이 돼서 진짜 운영하게 되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수사하실 때 재판 신중하게 하자고 하니까 정성과 검사들한테 둘러싸여 검사들이 그게 아니라 냉정하게 법무부한테 하나하나 집중적인 상황들 보면 전부 끊길 거라고 봐야 돼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거 못 견딘다, 이 법.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라 하나하나 신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확 고쳐서 부작용 분명히 많이 나올 거다. 걱정이다. 어쩌려고 그러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 법 잘못됐다라고 확신을 하는데 법 전문가니까 부작용도 많을 거다라고 장담을 하고 이거 뒷감당 안 된다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은 그 검찰 개혁을 이제 하게 된 배경이 사실은 이제 그 아까 우리 그 피해자분, 돌려차기 피해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정치 검찰들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게 된 것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 하에서 지난 72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왔잖아요. 그에 따른 폐해들도 사실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진국들은 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하에서 그렇게 지금 다 형사사법 체계가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진국형 검찰의 모습으로 이렇게 좀 바꾸려고 했던 그런 차원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보안 수사를 통해서 그 경찰의 사건 암장이라든지 부실 수사에 대해서 바로잡은 측면도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사건이 암장되거나 불기소되거나 무혐의 처분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문제는 공이 다 있을 수 있다. 건바이 건으로 해갖고 모든 그런 그 제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검찰과 경찰의 협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보안 수사 요구권을 실질화시키는 그 방법으로 인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킥스라는 형사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거라서 오히려 기간도 단축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안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간의 협업 체계도 더 이제 공고해질 것이다라는 그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미 이제 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잖아요.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피해자의 인권이라든지 또는 피의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 대명제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그런 후속적인 보완 조치들을 앞으로도 더 촘촘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7대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정권 송치뿐만 아니라 보안 수사권도 중수청에 주는 그 법안도 10월 이전에 저희가 이제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이라든지 또는 고발인의 그 이의제기권이라든지 또는
그 검찰의 그 피해자에 대한 면담을 통한 그 기소 전에 이거 보완 이런 조치들도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거는 뭐 피해자를 면담하는 것이지 피신 조서를 작성하는 수사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검찰에서 작성한 피신 조서는 법원에 가서 그 부정하게 되면 증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개선된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또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보완하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전반적인 국가의 수사 역량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검찰이 완전히 폐지되고 검사들의 수사권이 완전히 뺏기게 되고 결국 수사는 이 경찰과 새로 신설되는 중수청에서 하게 되는데 현재 검사들이 4급 수사관으로 이른바 격하된다라는 논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수사 역량 있는 검사들이 이른바 한국형 FBI인 중수청으로 가겠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수청 인력 정원이 정해졌죠. 2,567명의 수사관입니다. 검사 이직 시 직급, 지검장은 1급, 차장부장 2급, 10년 이상 검사 3급, 경력 10년 미만 대다수의 검사들은 이제 4급 수사관으로 처지가 소위 이제 격하가 되게 됩니다. 2,567명 4급 수사관으로 올래? 라고 하면 갈 수 있을까? 전반적인 국가의 전문적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안영환 의원님, 네. 검사들에게 너 4급 수사관으로 올래? 라고 하면 과연 많이 갈까? 전문적인 검사들이 라는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대다수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검찰이 한 2,000여 명 되거든요. 정원 2,300명인데 2,000명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통상적으로 연수원 2년을 거칠 때 이제 지금 로스쿨 전 단계에서요. 그럼 연수원 단계에서 5급 사무관 4급을 거치고 그 다음에 임용될 때는 상급이다라는 게 이제 통칭이었어요. 저도 이제 검사들의 직급이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과거 이제 검사장급을 차관급이라고 그러는데 검사장급이 40명이 넘었어요. 대한민국의 일개 청 단위에서 과도하게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현실이었는데 이제 그 급을 한 단계씩 지금 낮춘 겁니다. 지검장급 1급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은 현재 누리는 거에서 더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상당수가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경력 10년 미만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있으면 각종 특혜가 있습니다. 해외 유학이라든지 이런 특혜가 있는데 그런 특혜가 이제 공소청으로 가면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공소청 가면 업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밀릴 겁니다. 많이 밀리기 때문에 지금 공소청에 만약에 남다 하면은 현재 공소 담당 검사들이 하던 일을 수사 검사들까지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일이 대폭 줍니다. 대폭.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소청을 갈 이유가 없다. 중수청으로 갈 수가 없다. 다만 이제 나중에 변호사를 염두에 둔 뭐 중수청에서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중수청 관련 범죄의 변호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검사들은 옮겨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상당히 저게 이제 유인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특히 이제 검사들은 검사란 명칭 자체가 상당한 명예입니다. 공소청에 남아 있다면은 공소청은 검사로 지금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수청으로 갈 경우에는 수사관입니다. 수사관이기 때문에 본인 가서 명함도 수사관이에요. 검사하고는 좀 사직 대우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정 등을 비춰볼 때 검사들로 메꾸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검찰 수사관들은 상당 부분 옮겨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임용시험 치질 않아요. 그냥 면접 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관들은 옮겨가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률을 아는 검사관들, 법률을 아는 검사들이 옮겨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떨어진다면 과연 충분한 수사가 가능할 것인지 하는 거고요. 저는 앞서 정성호 장관이 앞으로 판사님들이 재판하면서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다. 그 말이 가슴에 화가 와닿았어요.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검찰에 넘깁니다. 검찰도 이제 보완 수사 요구요. 이게 없어지니까 그냥 아유 귀찮아 하면서 그냥 넘길 가능성이 높아요. 넘기면은 의혹이 떨어진 검찰이 얼마나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얼마나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럼 넘긴다. 판사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주 엉성한 수사가
사건 기록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판사가 일일이 이거 묻고 거기서 수사하는 단계까지 이른다. 그렇다면 뭐가 됩니까? 재판 기한이 늘어져요. 지금 1년 하는 재판이 2년, 3년 늘어납니다.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빨리빨리 피해를 복구해야 되는데 계속 뭐 특히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그런 범죄 같은 경우는 그거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1년이면 끝날 재판이 2년, 3년 간다. 결국 모든 몫은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지금 아주 냉정하게 지적을 했어요. 다만 아쉬운 것은 정성호 장관이 정말 용기 있는 공직자라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입장은 이해를 해요.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정성호 장관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가능성이 높고 많은 법률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도 과연 원활하게 구성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작동이 될 수 있을 것인지도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서범수 의원과 진종호 의원 사이의 대화도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진종호 의원님, 돌려차기 한번 하죠.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를 모시고 돌려차기 한번 할까?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 이게 할 말입니까? 논란이 되자 사과를 했습니다. 서범수 의원, 범죄 피해 고통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 진종호 의원, 이번 일 계기로 피해자 아픔 더욱 깊이 헤아리겠다. 김진주 씨는요. 볼 필요도 없고 사과받을 생각도 없다. 쟁점에 집중해 주길 이라며 통 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 서범수 의원하고 진종호 의원 간의 대화가 상당히 좀 부적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제정신인가 저 그 생각 들고요. 예. 그다음에 저 김진주 씨가 그 김용민 의원 그 X에다 글 올린 거에 댓글 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친 건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좀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 여러 명 있는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가? 제가 봤을 때 김용민 의원 포함해가지고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서범수 의원이나 진종호 의원이나 보안 수사권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보안 수사권이 절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김진주 같은 사람이거든요. 사회적인 약자, 여성, 장애인, 아동 이런 그다음에 서민 이런 사람들이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지. 여기 김현정 의원님 계셔서 죄송하지만 국회의원 같이 권력 많고 세고 백 많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은요 보안 수사권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아니 저만 해도 뭐 보안 수사권 이렇게 폐지가 되니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저 변호사 할 때 변호사가 저한테 생긴 무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안영환 의원님 대충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재판할 때 질질질 끌 수 있고요. 구속 재판 6개월만 지나면 보석으로 풀려나고요. 이런 것들을 그 조금만 형사소송법의 허점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돈 많은 범죄자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국회의원들 포함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돌려차기하고 그러면 내가 손을 더 잘 쓰냐 발을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근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김진주 씨 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분을 앞에 모셔놓고 과연 할 이야기인가? 저는요 석고돼지하고 진짜 배지라도 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여성 대변인. 네. 저도 비슷해요.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진짜 제정신인가. 돌려차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 관련해가지고 토론회를 하는데 돌려차기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나는 손을 더 잘 쓴다. 또 서범수 의원님이 또 경찰 출신이에요. 매우 너무너무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뭐 이런 비판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여기서 또 보인다. 이렇게 비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또 개파적으로 갈라져가지고 또 이거 국회의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 서범수 의원이 바로 페이스북에 글 올려가지고 사과는 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사과 정도로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 특히나 민주당의 무슨 이런 형사법 개정안 관련해서 심하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분들은 이것조차 좀 제대로 바로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부적절한 발언입니다.